첫 번째 주제, 침묵하는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이재명과 안규백,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해군 장병이 북한 접경 해역에서 실종 신고가 벌어지고 수색작전이 벌어진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태릉 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국방부 장관은 골프 치러 안 갔다. 청사에서 관련된 사항 모니터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럼 이재명은 골프 쳤네? 그리고 국방부가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 됐고요.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비공식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 아니면 골프 안 쳤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고소 고발하고 막 10억 입틀막법으로 손배소했을 양반들이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어렵다는 말 자체가 제기에는 우리 골프 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주냐로 들리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이 해군 장병 실종 보고를 받고도 골프 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요, 위원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수해 때 골프 친 혐의로 대표직을 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남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하필 또 장소가 태릉 CC입니다. 태릉 CC는 지금 삼군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육사가 있는 곳이고 그 육사를 태릉 CC와 함께 지방으로 지금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골프를 쳤다는 걸 본 사람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수의 제보들이 있죠. 제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걸 어떻게 보냐면 원래 그 태릉 CC에서 VIP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골프를 칠 때는 황제 골프를 칩니다. 그 앞으로 뒤로 두 팀씩을 빼요. 그래서 좀 널널하게 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 이 장면은 그 태릉 CC에서 골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직이거나 전직 군의 장관급, 그러니까 장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뒤에 쪽에 있거나 그 앞에 쪽에 있던 그 전직 군 원로들이 아마 분명히 저 누구 때문에 앞뒤를 비운 거야? 이렇게 질문이 나갔을 거고 저도 그때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다들 입을 다문 채로 엄지손가락을 쳐들었을 겁니다. 이재명이 왔다. 그러면서 화가 확 나지 않았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삼군사관학교 통폐합 때문에 지금 그렇죠. 군 원로들이 육사 분들도 그렇고 골기대회도 국회 본관에서 얼마 전에 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거기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 뭐 어떻게 보면 한번 가면요. 주변이 난리가 나요. 경호부터 시작해서. 경찰 사이드카부터 넉 대가 앞에 가고 뒤에 또 가고 경호 팀이 그 대단히 가기 때문에 조용히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그 중에 전부 이재명 정권 편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또 태릉 CC 주변에 주민들 눈에도 띄었을 거고 그건 누가 봐도 대통령 행차예요.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안규백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무근이다. 근데 국방부는 최근에 그 브리핑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댑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뭔가 안규백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안 갔다는 증명을 해보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못 챙긴 겁니다. 이재명 골프 친 거는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안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재명도 거기 그러니까 이재명과 함께 안규백도 있었다는 제보가 나온 건 맞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이것은 그 어떤 제보를 받지 않으면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엄청 지금 많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이 그 방위병 때 그 군무이탈 타격 의혹의 중심에 서 가지고 그 병적 기록을 왜 안 까느냐 지금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까면 돼요. 뭘 까면 되느냐. 태릉 CC에는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가 기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CCTV에 다 찍혀 있다고. 그거 그다음에 라운딩을 하려면 가명을 쓰건 어쨌건 그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그다음에 그 공적인 그 라운딩 그 시간표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세월호 때 문제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1분 1초의 그 동선을 내놓으라고 난리 치던 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때의 야당이고 이재명 때의 야당입니다. 그렇죠. 네. 제발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그 기록을 공개하면 다 나올 일이다.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 군 장병의 목숨이 안타깝게 사라진 전후에 군 통수권자가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쳤다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왜 골프를 쳤고 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은 통수권자가 자기 자식 생각하듯이 사건을 대하길 바라지 그 시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사망은 했는지 안 했는지 추정이 불가하지만 사고가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골프를 굳이 치러 가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단순히 군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양 수색 작전이라는 것은 경찰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함정만 동원해서 그 넓은 지역을 수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 경찰 병력도 투입이 돼야 되고 왜냐면 그게 이제 한 척당 볼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고가 난 지점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 3km씩만 볼 수 있다고 해도 한 2, 30여 척의 배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군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행안부 장관이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행안부 장관에게 누가 지시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야죠. 국방부 장관이 전화하면 행안부 장관이 움직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지시하는 것이 이 사고를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 골프 한번 치고 포홀에서 드라이브 한번 치고 나서 전화 한 통화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대통령이 무능한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병사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인지 일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의 행적 분단위로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국정감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은 빨리 국정감사를 여셔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날의 행적들을 모두 제출받으셔서 검토해가지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군 장병 실종 사망 일지를 보면요. 7월 11일 토요일에 이재명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7월 10일 일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실종 해군 장병이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리고 7월 12일 오전 8시에 해당 병사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인지되고 군에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수색을 위한.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에 이재명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는 거고요. 다음날 새벽 5시 58분경 실종 해군 장병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군 장병이 북한 접경 해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헬기와 이 배들이 동원된 북한에까지 통지한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어도 문제고 저는 무조건 보고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네. 이래진 그 형님 네, 네. 동생 네. 그 저기 발견돼가지고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돼가지고 불태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북한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북한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찾아가지고 사살해서 불태우지?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이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북한이 우리 아군처럼 행동할 거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박상규 위원님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뭐 여러 보고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네. 요 정도 중대 사안이면 그 국방부에서 국방비서관 통해서 바로 VIP한테 직보하게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100% 직보 사안이고요.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아까 우리 장해찬 앵커가 조목조목 그 네. 테이블을 공개했지만 왜 그러면 이재명이 유럽을 두 번째로 갔다 와서 뭐 성과도 거의 없잖아요. 오자마자 지금 골프장으로 간 거예요. 네. 왜 태릉 골프장을 가느냐? 거기가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시내 골프장이니까 거길 간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은 그 부인 권양숙하고 거기를 참 자주 갔습니다. 권양숙이 이 골프광인데다가 권양숙의 그 태릉 골프장 라운딩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네. 엄청나게 담배를 즐겨서 아. 퍼팅할 때도
담배를 입에 물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쯤 되니까 그 골프장에서는 절대 원래 티샷도 그렇고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렇죠. 불나니까. 그런데 VIP고 VIP 부인이니까 담배를 피웠다는 건데.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요? 네. 그때 파다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경호원들이 잿더리 들고 그 권양숙 여사의 뭐 여사라고 해야죠. 그래도 이 잿더리를 들고 그 꽁초를 떨어질세라 그 퍼팅할 때 아이고야. 그때까지도 들고 다녔다는 일화로 유명한 그 골프장인데 아무튼 태릉을 그럼 왜 갔느냐? 이거 트럼프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라운딩 하자는 소리가 나왔고 이번에 이 나토 갔을 때도 네. 그 트럼프가 또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골프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골프 연습, 그때 왜 작년에 여름에 저도 가가지고도 골프 연습했다는 게 다 트럼프하고 라운딩을 단단히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 불발이 됐어요. 자기 혼자 뭐 연습하면 뭐하나? 뭐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골프광입니다. 그냥 네.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성남 시장부터 그냥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 예. 뭐 자기는 그냥 놀러 가고 싶고 공 치고 싶고 이러는데 아침에 아니 지금 사고가 있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병사가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골프 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골프도 좋아서 그랬겠고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뭘 실드를 쳐주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지만 예. 오죽하면 그런 병사의 그 경각에 달린 생명을 두고도 지금 그 안규백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되니까 여기서 뭐 갔다 거기 있었다 이게 단정은 못해요. 하지만 국방부의 아까 그 설명도 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거는 본인은 발을 빼고 이재명은 골프 쳤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청와대는 아까 그런 그 고위 관계자가 그 기자들에게 말해줬다는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이 국민이 몰라도 되는 비공개 일정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1분 1초 다 밝히라고 하는 인간. 초 단위로 다 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중요한 시기에 골프장에 가서 라운딩을 도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 일정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얼마나 구차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골프 연습을 할 양이면 어디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뭐 청와대 지하에서 그물 연습장에서 치든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 그리고 항상 TPO가 문제예요. 시간과 상황, 장소의 문제인데 모두 부적절했다. 빨리 이런 거는 질질 끌지 말고 국민들에게 이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주현철 대변인께 묻기 전에 너무 공감 가는 슈퍼챗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앨리스킴 님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VIP 경로설로 전 정권을 그렇게 못살게 굴며 최상병 특검까지 갔는데 이건 뭐 VIP 골프설? 이래서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겁니다. 라고. 사실 그들이 최상병 특검을 갔던 논리 그대로라면 이 사안은 이제 골프 특검 가야 되는 거예요. 해군 장병 골프 특검. 네. 가야 됩니다. 왜냐면 국민의 불편함을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한번 이동하면요. 모든 신호를 막아요. 그러면은 지금 장병이 한 명 바다에 둥둥 떠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골프를 치겠다고 그 많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 뚫어가지고 대통령을 중랑구까지 보내서 중랑구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태릉이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공 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군 기강회의도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좌파가 한 명 죽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이거는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런 거는 우리도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똑같은 잣대를 대세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행적 분 단위로 알아야 되고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글을 썼네요. 불리하면 입을 닫는다. 이재명과 이 정권의 종특이다. 해군이 실종 장병을 찾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쳤나?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장병의 목숨보다 골프 라운딩이 먼저였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 박탈이다. 그러니 시인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아예 대답을 못하겠지라고 했습니다. 수해 때 골프 쳐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이 단축된 것은 아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에도 대표직 사퇴로 이어졌었고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수해 때 그때 그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휴일이었고 근무 끝나고 친 것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됐어요. 그게 공인입니다. 아까 TPO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못 치냐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런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안보의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그 소중한 병사의 생명이 그게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 바다 위에서 우리 어민이 그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그게 정말 그 필설로 설명을 하기에도 너무 참혹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이재명 정권 와가지고 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북한과 마주쳐서 지금 경각을 다투는 안보의 비상한 그런 나라냐. 그때는 어민이었고 이번에는 병사입니다. 그때 그 해병대 특검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진짜 사고였잖아요. 그 수해 복구에 나섰다가 아깝게 그렇게 희생된 건데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해서 아주 그냥 나라를 뒤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2차 종합 특검까지 기간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 이재명 이 정권이 너무 자신들의 일에는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주 대변인님 이 이슈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되고 이 사안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문제지만 우리 당의 전투력 없는 행태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건들을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에서 열심히 투쟁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성하시고 당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지금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만 말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제보들이 접수되면 밝혀야 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선관위 문제 그리고 이 해군 장병 실종 당일날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골프를 쳤느냐. 이거는 진짜 저의 상식으로는 무조건 탄핵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당원들이 몰라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그게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스피커 아닙니까? 그럼요. 어디 가서 떠드시는 게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더 셉니다. 한 번 나오시는 게. 근데 제가 100번 떠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스피커로 세신데 그리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저 민주당이 움직이냐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특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특검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뒤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전투력 있게 싸우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성하시고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페북이라도 좀 써라. 이런 이슈 맞습니다. 가지고. 네. 우리 주현철 대변인은 제가 이 패친을 해놨는데 정말 많이 속보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려서 제가 제 유튜브를 하거나 이 평론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들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쓰고 출근하는 거라서 좀 6시간 쓰기 때문에 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 방송을 아침마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삥삥 하면 주로 주현철 대변인의 알림이더라고요. 네. 근데 월급 안 맞는 원외 대변인도 이렇게 열심히 대여 투쟁을 하는데 세비 빵빵하게 받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